이 콘텐츠에는 보면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으신 분, 영적으로 민감한 분은 이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만 여러분도 살짝 들어줬으면 합니다. 원래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던 사건인데 경찰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사이가 좋았던 친구 하나가 정말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아이를 데려갔을지도 모르는 놈을 지금에서야 찾았습니다만 제대로 된 증거 같은 건 아직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여기에 밝혀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역을 특정하는 건 말하지 않겠으며 여러분도 물어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부터. 친구 후지오가 실종돼 버린 건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었고 저와 후지오는 5학년으로 1학기 때 사육 담당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뭔가 여름방학이라도 사육 담당이 닭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서 고학년인 사육 담당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닭장에 모이를 주러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귀찮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사육 담당이 넷밖에 없어서 이래서는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와 무리가 되는 날에는 학교의 소사가 도와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혼자서 모이를 주러 학교 닭장으로 갔습니다. 사육 담당이 하는 일이라는 건 큰 플라스틱 양동이에 모이 주머니가 들어있어 그 모이를 삽으로 퍼서 물을 갈아주고 닭장이 더러워지면 빗자루로 살짝 청소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날은 양동이에 모이가 거의 없어서 모이 주머니를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빈 봉투를 양동이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봉투 바닥이 빠지는 바람에 양동이를 들어보니 바닥에 구더기가 엄청나게 들끓고 있길래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구 어른이라도 부르려고 생각해 학교 안을 뛰어돌아 다녔습니다. 여름방학이라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날은 우연히도 소사 아저씨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소사는 뭐? 같은 느낌으로 자기와는 상관없고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다음날 담당이 후지오였기 때문에 전화로 구더기 이야기를 알리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건 뭐랄까요? 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반은 농담으로 무서운 걸 보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스포일러 같은 전화였습니다만 다음날 후지오가 전화를 해서 봤는데 너무 심하다. 무리야 무리. 그리고 새 모이 쪽이 더 심해. 차원이 달라. 에? 새 것들도 그래? 갈아줄 용도의 모이가 들어있는 세로로 긴 큰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구더기가 엄청난 것 같았습니다. 그늘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만 왠지 뜨거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안에가 거의 구더기로 변해 있었어. 구더기 소세지다. 구더기 소세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봉지가 진짜 뜨거웠다니까. 어휴, 엄청 징그러워. 자세히 보니까 봉지 전체가 꿈틀꿈틀 움직여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왔어. 헐. 그때까지는 장난으로 끝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일 동안 우리 사육 담당들은 쉬는 날이라 소사가 모이를 줄 차례였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구더기는 처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가 다시 후지오 차례여서 나는 그날 후지오의 보고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 나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닭장의 상태가 이상했다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뭔가
소사가 치우겠지 했던 이야기가 안 통했는지 5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다가 그전 이틀 동안도 우리는 도망 나오느라 계속 모이도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닭들은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가 되어 모두 폐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깃털이 다 빠진 놈이나 같은 닭들끼리 서로 먹어대던 놈 등등 닭장안은 엄청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닭들에게 미안한 짓을 해서 반성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친구에게서 너 진짜 잔인한 놈이야. 같은 말을 들어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닭님들아, 제발 성불하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났던 정말로 무서웠던 사건은 닭들의 아사가 아니라 후지오가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말로는 그날 후지오가 학교까지 간 것은 거의 틀림없답니다. 후지오가 닭장에서 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밤이 늦어서도 집에 돌아오질 않아서 부모님이 경찰에 연락하고 닭장 담당이었던 것을 안 것은 그 다음날의 일입니다. 내가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것은 더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닭들의 아사와 후지오가 사라진 것의 관련성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사건인지 사고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아는 건 닭들이 죽어 있는 것을 직접 봤을 후지오가 그대로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반년 전 여름, 내가 영업으로 돌아다니던 때 어느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근처에서 실종되어 버려 사람들의 제보를 모으는 전단이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것은 2년 전 여름이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가 있던 장소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라서 자연스럽게 후지오의 사건을 떠올려 버려서 천천히 전단지를 읽다 보니 신경이 쓰이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학군에서는 초등학생 실종자가 여럿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군과 비교해도 이상할 정도로 높은 빈도입니다. 사진의 아이와는 상관없을지라도 이 부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정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말들이 쓰여 있어 어쩌면 그건 후지오의 사건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를 메모해서 시기를 봐 그 부모들과 접촉을 했습니다만 당연하게도 그쪽에서도 후지오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실종된 아이는 모두 같은 인물에 의한 범행으로 이것은 연속 유괴 사건이라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3명은 당했고 그 최초의 희생자가 후지오라고. 그 부모의 집은 뭔가 모든 방에 아이의 사진으로 가득해서 나와 이야기할 때도 엄청나게 높은 텐션으로 조금 무서웠습니다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근거가 있어서 실종된 아이의 집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상한 편지 같은 게 왔던 일이 3건 있었다고 합니다. 후지오의 집에도 뭔가 왔던 것 같습니다만 후지오의 부모님은 이미 어딘가로 이사를 갔고 이 사건과는 이젠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접촉은 불가능하고 자세한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통이 그 부모의 집에도 왔다고 해서 그걸 보여줬는데요. 뭔가 부적 같은 기분 나쁜 거였던 겁니다. 편지 같은 게 아니라 길쭉한 종이에 사람의 얼굴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뿐으로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그게 봉투에 들어있었다고 해서 그런 걸 받는다면 이럴 수가 하는 기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저주 같은 건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인지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최근 다시 그 집에 가서 디카로 찍었기 때문에 사진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만 그 부모는 탐정을 고용해 그 주변의 수상한 인물들의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는데
내가 후지오가 실종되었을 때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걸 알게 되더니 그 탐정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날 다시 그 탐정과도 만났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편지 같은 사건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게 있었다면 어째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만 탐정의 말로는 일단은 경찰에도 확실히 신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3통이 있다는 편지도 3통 모두 각각 관련성이 보이질 않아 신빙성이 너무 없어 장난일 가능성 쪽이 높다고 경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 부적 같은 것 말고 나머지 2통은 일반 글씨가 쓰인 편지였다고 하는데 그 2통도 필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부모의 이야기가 맞다고 보냐고 묻자 편지의 진위 여부는 몰라도 자신의 감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나는 그 부모도 탐정도 만나지 않았었는데 지난달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있는데 택시에 탄 탐정이 와서 타이와 어서 잠깐 확인해 볼 게 있으니까 라며 나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갑자기 최근에 조사에 좀 진전이 있어서 라며 탐정은 말을 꺼냈습니다. 탐정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몇 년인가 전에 교외 지역의 마구잡이로 고양이의 사체가 버려진다는 지역이 있어서 그 주변을 조사했더니 엄청나게 큰 폐호텔이 있었답니다. 그곳은 내가 다니던 학교의 학군과는 아주 멀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고양이를 죽인 놈은 그 폐허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폐허를 조사해봤더니 어느 한 객실이 확실히 이상해 보였다는 겁니다. 먹으로 그려진 만다라 같은 그런 복잡한 그림이 그려진 큰 종이를 벽에 붙여놓았고 그 이외의 벽에도 여러 부적 같은 것이나 사진 등이 달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냄새도 고기 썩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아 여기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었답니다. 이미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그 그림들의 분위기가 그 부모에게 보내져 왔다고 하는 부적의 그림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탐정의 이야기일 뿐. 비슷하다는 것보다도 분위기가 아무리 봐도 같은 놈이 그린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 장소를 탐정은 아주 오래전에 발견해서 확보해 놓았다는데 폐허에 감시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해 매일 계속 녹화하며 누가 오는지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누군가가 왔다는 겁니다. 맨발로 비틀거리며 걷는 노인이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환자복 같은 흰 옷을 입고 있어서 탐정은 주변의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보여준 결과 엊그제 그럴듯한 사람을 겨우 찾았다는. 하지만 그 노인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지를 아직 모르니까 확인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 왜 내가 확인을? 뭘 확인하라는 거지? 생각했습니다만 탐정은 우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당신의 솔직한 감상을 들려주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양로원 앞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영상에 찍혔던 날에 무단으로 양로원을 빠져나왔다는데 직원들이 보는 바로는 아마도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탐정과 둘이 그 노인이 있는 방에 가보았습니다. 방이라고는 해도 많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방이었습니다만 침대 한 귀퉁이에 그 인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눈에 초점이 맞지를 않아서 치매인 걸 느꼈습니다. 5m 정도 앞에서 그 사람이 내 쪽을 봤을 때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알아차리고 말자마자 이미 무서워서 긴장으로 근육이 위축되어 탐정에게 에? 이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탐정이 역시나 같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전에 봤어요. 그 인간은 학교의 소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구더기가 들끓던 때 그걸 말하려고 갔더니 뭐? 하는 얼굴을 했던 소사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 인간인 겁니다. 탐정도 이 사람의 경력을 조사하고 나서 소사로 일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이건 뭔가 있겠는데? 하고 바로 직관했다고 합니다만 그 인간이 일하던 초등학교를 옮길 때와 실종된 애들이 사라지는 곳이 딱 부합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몇 년인가 전에 양로원에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서 고양이의 사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딱 앞뒤가 맞으니 이건 분명 제대로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인간은 이미 완전히 맛이 가서 대화도 거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떠들 뿐으로 내용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지적장애가 있었나 봅니다. 어릴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완전히 독신의 바보 노인입니다. 가도와키 씨 라고 그 사람을 불러봐도 저는 얇은남입니다 라는 둥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내뱉고 아이를 유괴한 적이 있는지 직설적으로 물어봐도 중얼중얼 뭔가 주문 같은 걸 말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웠던 그의 말이 있습니다. 닭들 죽었던 사건 기억나요? 몰라. 나 구더기가 2번이야. 2번. 아, 버렸어야 했는데. 여기부터는 완전한 나의 망상입니다. 우선 소사는 닭들을 일부러 굶어 죽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지오는 어떤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소사에게 입막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인간의 2번이야, 2번 이라는 말이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뭐가 2번이라는 걸까요? 내 망상에 불과하지만 소사는 나와 후지오가 제각각 자기 곁에 불평하러 왔던 것을 같은 아이가 2번 왔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나와 후지오는 외모적으로 비교적 비슷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사는 구더기에 관계된 뭔가를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아 후지오를 덮칠 결심을 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후지오는 나 대신에 죽었을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최근 정말로 몸이 좋지를 않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노인을 만난 일은 그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입니다만 문제는 증거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말로는 현재 경찰은 이전보다는 협조적으로 나온답니다만 아이들의 행방은 아직 모른 채입니다. 탐정은 우선 소사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을 철저히 돌아보며 뭔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건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탐정에게서의 정보는 계속해서 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죄송합니다. 혹시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글. 나 자신을 스스로 봉인해놔서 자세하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조금만. 그 그림은 어느 밀교의 본전의 그림이야. 원래는 이국의 신이지. 고양이 같은 재물도 받아. 그 그림은 아이를 지킨다는 의의도 조금은 있지만 앞서 말했듯 아마 서양 쪽 흑마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파주주가 아니라는 거야? 파주주 혹은 파주자는 바빌로니아 신화와 아시리아 신화에 등장하는 바람의 수호 신이자 악마이다. 위키백과. 그림의 본존님은 밀교계의 신이야. 다만 그림체로 봤을 때 고대 토테미즘에서 쓰던 부적을 기초로 하고 있어.
더 이상은 말 못해. 모두에게 충고 한마디만 하지. 그 그림을 보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빠졌다라면 깊게 들어가는 건 그만두길 바래. 경과를 보고합니다. 친구 중에 자칭 영감이 있다는 녀석이 있어서 구체적인 건 나는 잘 모릅니다만 공포 게시판에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그 친구에게서 봤다는 전화가 오늘 왔습니다. 그 부적 같은 것을 그는 게시판에서 처음 봤다는데 그런 위험한 것을 간단히 올리면 안 된다는 둥, 올린다고 해도 제대로 주의하도록 촉구해야지 무방비한 상태에서 첨부를 하면 안 된다며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런지 엄청 진지한 느낌으로 그의 충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미 충고를 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적 같은 사진을 볼 때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지 나는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각오하시고 봐주십시오. 내가 말해도 뭔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부탁합니다. 경과보고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탐정에게서 내게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에게는 아직 공포 게시판에 노출된 걸 말하지 않았는데 일단 오늘 승낙은 받아두었습니다. 조금 걱정은 했지만 말입니다. 정보 수집과 내 개인적인 고충 상담을 겸해서 말했더니 일단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섣불리 지인들에게는 상담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조사에 방해가 생기는 건 절대 하지 말라면서 지역을 특정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폐호텔 사진도 절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뭔가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 테지만 그것은 아직 조사 중이라서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에 내가 말했던 편지의 복사본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건 공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후지오의 부모님에게서 왔던 편지가 아니고 다른 집에 왔던 것을 복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도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건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이 아무래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저 장난 같은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적 같은 전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누군가 지적했던 지적장애 할아버지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라는 말은 굉장히 예리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노인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분명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서는 완전히 확신이 선 기분인데 탐정은 아직 그 결론으로 몰기에는 일러요 라는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5년 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사가 썼을 가능성도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외의 말로 나도 놀랐는데 나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초조함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종된 아이들에 대하여 우선 실종된 3명의 어린이들에게 가명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14년 전 사건 후지오 남자, 5년 전 사건 히데아키 남자, 2년 전 사건 아케미 여자. 유괴당한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에는 공통점이 있는가? 성별은 다릅니다. 후지오는 5학년, 히데아키와 아케미는 2학년이었을 겁니다. 계절에는 공통점이 있는가? 3건 모두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소사에게 친척은 아예 없는가? 어머니 사망 후 친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친척이 정말 하나도 없냐고 묻는다면 거기까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장애는 선천성인가 아닌가? 정도는 모르겠지만 선천성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무렵은 그런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생활에 나가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탐정은 2개월 이상을 계속 폐호텔을 감시하던 중
이윽고 노인이 나타났던 겁니다. 탐정은 부적 같은 그림을 그렸던 인물과 폐허의 한 객실에 그림을 그렸던 인물은 같고 그것은 소사 노인과는 별개의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엊그제 그렇게 은근히 암시를 줬습니다. 탐정에 의하면 두 번째 편지 이미지는 지금 봤을 때 장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에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서 말입니다. 사나토리우무의 치치가 모도루. 양로원으로 아버지가 돌아온다. 나니모 시라즈니 노크스루. 아무것도 모르고 노크한다. 소시테 오소로시 케모노토노 오무아노 하치아와세. 그리하여 무서운 짐승과의 뜻밖의 마주침. 요카타 치치와 개쿄쿠 이키데모 이나이다시 지사이니와 고노 지켄가 지치니 후리카카로 고토모 나이. 다행이다. 아버지는 결국 살아있지도 않으니 실제로는 이 사건이 아버지에게 내릴 일도 없다. 이걸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묘하게 말이 잘 흘러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의 마지막 가로줄입니다만 그걸 처음에는 그 위에 글씨들을 강조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마도 대시기호일 겁니다. 보통 편지에 대시기호를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좀 더 내성적인 시 같은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강조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우선 이 세 건의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말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탐정의 말을 옮긴 것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세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1. 같은 지역에서의 발생. 정확히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2. 그리고 피해자는 3명 모두 초등학생. 3. 크게 잡아서 여름 즈음. 4.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편지가 왔다. 다만 세 통의 관련성은 희박합니다. 이 네 가지는 공통적이지만 이것만으로 세 사건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탐정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말로 세 사건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케미 양의 부모뿐으로 탐정은 한 발 물러선 스탠스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만 뭔가 개운치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마냥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기본적으로 귀가한 후에 할 수 있으니 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탐정을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알려준다는 건 여기에 말해도 괜찮다는 거랍니다. 우선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편지 봉투 사진은 가지고 있는지 탐정에게 물어보니 어디 있는지 찾기 귀찮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진을 찍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겉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일반 봉투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사 아저씨의 나이는 65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면허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를 면회하러 오는 사람은 있는가? 친척 사람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몇 번 왔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그 시설에 들어왔나? 이건 앞에서 말했다시피 약 2년 전입니다. 소사와 그림 그린 사람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알고 싶다. 이건 나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물어봤는데 노인네가 그렸던 그림이 이미 있었답니다. 그래서 탐정이 그걸 본 바로는 아무리 봐도 부적을 그린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적 그림이 배달되어 온 건 아케미 양이 실종되고 나서 반년 후인 2005년 겨울. 그 무렵의 그림과 양로원 입주 후 그 사람이 그린 걸 비교해봤더니 같은 인물이 같은 시기에 그린 그림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 메일로 파일을 보내줘서 봤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부적을 그린 사람은 누군가 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 그게 장난일 뿐이고 소사 할배와 연결점이 있다면 편지라는 사건을 연관짓는 요소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고, 그 부분은 탐정도 꽤 떨떠름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해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5년 전 사건은 정확히 같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히데아키와 히데아키의 부모가 여름에 가까운 산으로 하이킹을 가서 물에서 놀고 있을 때 히데아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부모는 히데아키가 강물에 휩쓸린 줄 알고 신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조사해보니 히데아키가 어느 부근에서 놀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등 부모의 증언에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조사해보자 히데아키가 산에 왔다는 흔적, 즉 발자국이나 냄새 등이 발견되지 않아서 부모가 수상한 건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서 조난 후 실종된 것으로 종결지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두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다뤄질 것인가는 사실 미묘해서,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보내져 왔다라는 연관성이 중요해지지만 부모의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건에 관해서는 꽤 소극적인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히데아키의 아버지는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걸 생각하면 탐정은 오컬트 쪽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의 편지의 내용이 살짝 예언 비슷하다며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야기는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